어깨에 손을 얹고 해. 이 양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소통국의 황진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청 시즌1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2014년이 들어서 경청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이 8번째죠? 네, 8번째의 마지막 손님으로 저희 이영규 협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번 경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협회장님이 강력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주장하셨던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이번 협회장님 모셔보고 저희 이기 집행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협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등등 전반적인 이기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규 협회장님 모셔 계시면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규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또 이런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집행부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이제 뵙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소통국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경청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도 열고 해서 이 화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그런 자리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고요. 주로 우리 기록학계에 뭐랄까 화제의 인물들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것 또는 이제 우리 기록학 주변에서 우리 기록 전문가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좀 갖고 계신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 뭐 이런 자리로 사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회원분들의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들을 기회는 좀처럼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으로 차차 이 경청 프로그램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뭐 소개받은 대로 이번에 이기 집행부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에서 협회장이 한 말씀 남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개성이 강한 편인데 또 작지 않은 우리 기록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회장을 맡았던 것 한편으로는 저도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배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뭐 적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인데 저를 또 협회장이라고 저를 도와서 우리 집행부를 이끌어주신 오늘 참가한 집행위원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집행부원들과 처음 대면하고 있을 때는 좀 뭐랄까요 걱정이 좀 있었어요. 다들 젊고 그죠? 또 한창 일하거나 한창 공부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를 끌어갈 때 어느 만큼 우리가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우려가 제일 컸었죠. 또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사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직적인 어떤 활동을 끌어가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적잖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믿고 많이 따라주고 뭐 해서 무사히 맞나요? 무사히 2년의 임기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협회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좀 부끄러운 점이 많죠. 사실 제 자신이 기록관리를 시작한 지 불과 올해가 17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전문가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좀 웃기고 또 이런 전문가들의 모임에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게 좀 격에 안 맞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우리 기록학계나 기록관리 분야에서 별로 그렇게 주도적인 위치랄까요? 주류적인 위치랄까요? 뭐 영향력이 좀 있었다니까요. 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직적인 활동을 끌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 자신이 이 지난 한 2년여 과정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온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협회 입장에서도 몇 가지 영역은 새로 개척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제 소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록 전문가 활동을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이제 협회 회장이기도 하니까 제가 조금 그나마 성공적인 아키비스트로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죠. 뭐 사실 지난 17년 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책도 한 권 썼었고요. 또 뭐 논문들도 1년에 한두 편씩은 뭐 굳이 논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술적인 발표들을 그 사이 동안 꾸준히 해왔었고요. 또 기록을 이용한 전시회라든가 뭐 자료집을 간행한다든가 뭐 이런 성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한 17년 기간 동안에 비정규직으로 한 10년 이렇게 지내고 이제 정규직이 된 지 불과 이제 한 7년 남짓 됐습니다만 그런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건 좀 불편한 여건들, 이런 것들 나름대로 개척해온 측면이 없잖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혼자의 능력이나 저 혼자의 무슨 소양이나 뭐 이런 걸로 자질이나 이런 걸로 해온 건 아니고요. 여러 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굉장히 운도 좋은 그런 편이었죠. 사실 저는 조금 애매한 위치이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우리 기록학 분야의 교수님들, 선생님들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이제 기록학 대학원을 나와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또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간 세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점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전공은 기록학이 아니라 역사학을 했었고요. 기록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론적인 뒷받침이랄까요, 백그라운드는 뭐 제대로 갖추지 못한 측면도 있죠. 시작부터 현장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고 뭐 하나하나 새로 열어가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협회원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길을 걸어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성공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자신으로서는 우리 협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꿈을 어느 정도는 이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공무원으로 기록 관리를 시작했거든요. 뭐 지금 이제 국가기록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도 사실 속마음으로는 내가 이 길을 쭉 간다면 언젠가는 국가기록원 원장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저희 사석에서는 아마 동료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아주 많은 성과를 내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그래서 가장 유능한 아키비스트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록원의 원장이 되겠다. 이게 내 꿈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밖에 나와서는 민간에서 활동하면서는 이제 국가기록원 원장이 될 가능성은 없어졌으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러게요. 국가기록원 원장을 일단 제 생각에는 국가기록원 내부에서 성장하거나 아니면 기록학 교수를 하셔야죠. 이제 그런 형편이 둘 다 아니다 보니까 뭐 국가기록원은 제가 접고 대신에 대한민국의 아키비스트 협회가 만들어진다면 외국의 선진국들처럼 아키비스트 협회가 만들어진다면 협회장이 반드시 되어보겠다. 이중에 제 꿈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협회장을 이제 2년 동안이나 했으니까요. 꿈을 이룬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보면 그렇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들을 설계해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성공 그런 의미에서 성취하는 꿈을 성취하는 그런 경우보다 대체로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기록 전문가의 이 길을 오면서 꽤 많은 좌절이랄까요, 실패랄까요, 뭐 이런 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전에 어떤 경험으로는 뭐랄까요, 이제 속에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로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나는 이제 이런 기록 관리자로서 자격이나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닐까?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역사학을 했고 전문적인 연구자가 돼서 교수가 되는 게 한때의 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기록 관리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컴플렉스랄까요? 이런 걸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협회장이 되고 싶은, 일하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개인적인 욕망이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겪기 마련이죠. 제가 한참 마음고생을 하던 때가 2003년, 4년 이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 개인적으로 봤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조조 프로그램을 보러 갔는데요. 관객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신앙인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는 내내 이곳저곳에서 할렐루야 또 통곡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요. 뭐 저로서는 굉장히 그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열정 어린 삶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요. 보니까 그냥 영화 내내 시련과 고난을 받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영화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패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그렇죠. 1번 동그라미는 이제 영어 사전에 1번 동그라미는 열정 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고난, 시련, 순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영화는 예수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할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열정이라는 단어랑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인 거죠. 우리가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제 성공을 꿈꾸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특히 우리 젊은 아키비스트들
지금 눈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 시련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있기 때문에 마주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우리 눈앞에 이런 어려움들을 직시하고 또 마주하고 또 이겨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성공이 따르면 행복할 줄 알지요, 사실은.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아시아권의 전통적인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행복 이런 단어는 제가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즐겁다라고 하는 즐긴다고 하는 락이라는 단어가 있다든가 뭐 그런 유사한 뜻은 있죠.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랄까요? 이거 동아시아권에서는 대체로 평온한 거, 마음이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이런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꾸준한 뭐 쉽게 말하자면 내공이 쌓여야죠. 꾸준한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도달하는 어떤 수준 높은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행복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행복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또 그때그때 닥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그 먼 미래의 그 방향 속에서 전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닐까, 구현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행복,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완성, 인격적인 어떤 그런 성숙,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가치의 문제죠. 어떤 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마음의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한다면 뭐 요즘 표현하기 쉬운 것처럼 뭐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 자신이 좀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어떤 내 외부의 존재들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또 제 스스로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져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한 개인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성취해내는 이런 인간형을 참 좋아하죠. 또 역사학을 하면서도 가끔 개인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원대한 이상을 갖고 그 꿈을 쫓아서 정말 매진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인생들에 대해서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경제적인 지위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더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 것 같아서요. 한편으로 그렇게 열정만으로 살았던 건 아니지 않느냐, 좀 세속적인 가치도 추구했던 게 아닐까, 그런 욕망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런 점이 한편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제 삶을 더 인격적인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 뭐 이런 과제도 또 한 번 새기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제 새롭게 기록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 협회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저희 협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제도가 제도적으로 크게 흔들릴 때였죠. 그래서 일정한 나름대로 이제 저항의 그런 모임으로서 출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작년 올해 쭉 이어가면서 정치권에서 기록의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좀 기록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그런 활동도 해왔죠. 그래서 저희 협회가 조금 위험한 집단 같은 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집단 같은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직에 나가 계신 젊은 아키비스트들 같은 경우 조금 걱정을 갖고 저희 집단을, 저희 협회를 바라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록 전문가들의 직무를 기록의 문제를 그런 정치적인 잣대로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 기록 관리의 환경을 보다 더 맑게 또 기록 관리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 더 많이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환경도 기록 관리 환경도 훨씬 나아질 거고 또 우리의 노력이 참다운 결실을 또 맺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많이 우리 협회에 가입해 주시고요. 주변에 아직 미처 가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좀 권장도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렇죠. 우리 협회는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이 중앙의 집행부 몇 명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니죠. 회원들 간에 더 많은 소통이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 스스로도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던져야겠습니다만 참여하시는 회원들이나 또는 기록 관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젊은 아키비스트들이 더 많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들의 의사 표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실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제화가 되고 조금 더 정리가 되어져서 이른바 집단 지성으로서 우리가 조직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키비스트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더 정리되어진 글로, 정리되어진 말로 더 본인들의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기록 연구직으로 이제 공직이나 뭐 민간의 영역에 이렇게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뭐 일이 많죠. 맨날 야근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기록 관리 일 외에도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는 회계 담당이기도 합니다. 서무 담당도 하죠. 뭐 전기불 나가면 그 신고해서 전구 교체하는 것도 합니다. 뭐 기록 관리 일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실천들 이런 것들을 글과 말로 정리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이런 기회가 좀 많아야겠다. 그래서 뭐 잠시 뒤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만 우리 이기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아키비스트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뭐 제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홍보 파트를 맡고 있던 일기 집행부 때 일입니다만 뭐 알록달록 좌담회 이름이 좀 너무 유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구애받지 말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눈앞의 일들을 좀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뭐 이런 코너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이기 집행부에서는 이제 기관지를 만들었죠. 카르마, 뭐 협회 영문 명칭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참가도는 이미 다 받으셨고요. 이제 내년 1월 1일자로 제2호도 발간이 돼서 여러분들 손에 이제 도착하게 될 겁니다만 여러 몇 가지 코너들 6개의 코너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연구 노트 형태로 발표하게 될 거고요. 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해서 현장 보고 형태로 발표하실 수도 있고요. 관련된 도서나 논문 또는 전시나 영화나 뭐 어떤 다른 행사나 이런 데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비평 코너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도 있게 저희가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권하고 싶은 것은 좀 글들을 좀 많이 써라. 글을 많이 쓰고 그것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또 글을 혼자 숨겨두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좀 읽힐 수 있도록 그런 지면을 좀 확보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학술지가 있으니까요. 학술지를 통해서 연구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서로 비판적으로 학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현장 아키비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전문적인 학술 논문보다 오히려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또 계획하고 하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비평하고 하는 이런 코너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고 하는 게 하나의 당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가 이 집행부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우리 협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 또 저희가 하는 일 또는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 협회가 하는 활동의 내용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을 좀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 말해라 말씀하시라 이렇게 판을 까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많이 담아서 우리 협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앙의 집행부 또 지역적으로는 서울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지방에 계신 많은 협회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겠다 이렇게 3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물론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분적으로는 성취한 부분도 있고 또 꽤 많은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조직도 좀 일기 때하고는 좀 다르게 개편을 했었죠. 조직국이라고 하는 그 집행부의 부서를 소통국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요. 또 일기 때는 없었던 권익국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요. 성과도 있었고 미처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나마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관심을 가졌고 또 이기 집행부가 이루었던 성과라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없었던 몇 가지 그 집회나 행사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입니다. 이름이 너무 거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키비스트들이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한 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의 육성을 통해서 털어놓고 또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작년에도 제1회 아키비스트 캠프가 있었고 올해의 공주에서 제2회 아키비스트 캠프가 있었죠.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기관지를 운영하는 거였고요.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리강령을 제정했습니다. 뭐 사실 이 윤리강령은 조금 너무 일찍 만들었나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기록 전문가들이, 아키비스트들이 어떤 존재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부당한 간섭과 부정적인 이런 환경들, 이런 것부터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극복해낼 거야, 올바로 세워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담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까지, 그래서 대체로 이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저희 이기 집행부가 거둔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선은 전국적인 조직화, 그래서 이른바 지역적인 지부라든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분과 모임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건 부산에서 지부가 만들어졌고요. 또 전국 각지에 이 지부를 만들기 위한 크고 작은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라북도권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분과 모임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는 대학기록관리 분과만 남겨져 있습니다만, 정규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세종 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각별한 모임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국회에 계신 분들도 모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꼭 좀 해봤으면 했는데 이제 못한 사업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사소하게는 우리 회원들과 소통하거나 저희 협회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랄까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우리가 장만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민간 분야나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기록 관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매년 꾸준히 조사를 더 활성화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토론회, 정책 토론회, 이걸 지속적으로 여는 것도 제대로 진행을 못 시켰죠. 또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재교육을 위한 좀 각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저희 역량에 좀 붙였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원들도 꽤 많으신데요.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아직 여러 논의는 진행시켜 왔습니다만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출판 분야도 그렇죠. 뭐 기관지는 다행히 만들어졌고요. 달력도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만 작년부터 만들어서 우리 협회원들 책상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제가 비중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한국기록관 연강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록관들이, 그러니까 이건 공공 분야, 민간 분야를 다 막론하죠. 이 전문적인 기록관리 기관들이 민간 분야나 공공기관에 어떤 기관들이 있고 어디에 있고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 틀을 좀 갖추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박물관 이름을 갖고 띄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향토 사료관 등등 무슨 기념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아카이브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의 이런 기록관을 진흥하거나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민간의 기록관을 설립하고 또 그 운영해가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 포함해서 민간의 아카이브스를 파악하고 그래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좀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조사 같은 걸 좀 해보자 이런 게 제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가 매년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기록관들을 조사하고 그간의 성과를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이런 연감류를 저희가 좀 맡아서 출판해보자, 출간해보자 이런 게 제 생각이었는데 저희들 역량의 여러모로 아직은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꾸준히 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과제들만 쭉 나열했습니다만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준비를 각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6년도 ICA 서울 총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든 저희 기록 전문가들이 민간 분야나 공공 분야에 있는 우리 젊은 아키비스트들이 이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또 내용이 풍부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저희가 의지를 지금 현재 모으고 있죠. 이런 건 물론 이제 저희 혼자 할 일은 아니니까 국가기록원을 필두로 해서 학계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단체들 주변 전문 분야 이분들과 지혜를 모아서 저희가 충실하게 이 부분을 준비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 집행부를 끌어가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행사가 이렇게 경청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내일 또는 모레 가까운 시일 안에 제3기 집행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3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선거 일정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될 겁니다. 저희 협회는 또 아시다시피 제1대 회장님은 한신대학교에 계신 안병호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창립기이기도 하고 저희 의지를 가장 잘 모아주실 안병호 교수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셔서 협회장 일을 좀 맡겼죠. 2대 집행부, 2대 회장인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정관상으로 회장은 정회원들, 투표권을 갖고 계신 정회원들의 입후보와 그리고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회 회장은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록관리 분야에 어른을 모신다 라기보다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아키비스트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 우리의 대표를, 실질적인 대표를 모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젊은 인물 아니었습니까? 만으로 50도 되기 전에 이런 중요한 단체의 회장이 됐었는데요.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경력이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의 경험 또 현장에서 있는 이야기들 이것들을 귀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테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돼야지만 협회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의 회원권을 선거권을 가지고 계신 모든 정회원들께서
누구라도 헌신하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라도 입후보하실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선거권을 가지고 계신 정의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우리의 리더를 뽑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협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뭐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 좋은데 어떡하지?